자, 이제 지문 같이 털겠습니다. 봅시다. 필기 다 했죠? 1단락. 항상 주제 세팅이 단락이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유비논증이기 때문에 유비논증을 주제로 잡았어요. 자, 유비논증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처리하고 있다면 그 순간 얘는 손해야. 여러분, 이 지문은요 4분에서 5분 컷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비논증이라면 이미 기출 연계된 거거든. 이걸 이용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최소한 시간이나 이해도 난이도에서 10%에서 30% 정도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구조는 잡아볼게요. 두 대상이 있을 때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걸 근거로 어떤 대상의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이걸 또 근거로 다른 데서도 그 추가적 특성이 가지고 있다고 추론한 논증이다. 이걸 근거로 이걸 주장하는 게 유비논증이다. 계속해서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라는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이렇게 장점이 있다까지 가지고 왔어요. 계속 논증 구조를 끌고 온다는 거 보여야 돼요. 특히나 라고 하면서 주제 좁혔죠. 이렇게 1, 2단락 넘어가는 파트에 주제 세팅한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오케이. 이제 그러면 동물 실험 유효성에 대해서 유비논증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찬반은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색깔 형광펜을 바꿔볼게요. 자, 봐. 동물 실험 유효성에 대한 찬반이라는 논증 구조 벌써 보이고요. 두 번째, 유비논증이라는 구조 또 보이고요. 그러니까 축은 크게 두 개야. 첫 번째, 유비논증을 바탕으로 찬반이라는 구조까지. 이걸 주제로 구조까지. 이런 게 다 보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정신없을 것 같죠? 아니요. 텍스트보다 파란색하고 주황색만 처리한다고 생각해봐. 난이도가 훅 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정도로 정보 처리를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 우선 학생들이고 거기서 변별력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요즘 어이가 없는 게 내가 했던 얘기를 다 베껴. 아 진짜 씨발. 존나 짜증나. 수능 만점자 28명, 수학 만점자 2702명 뭐 이런 얘기 해. 그래 놓고 왜 내 내용은 안 베끼냐? 병신들아. 내용까지 베껴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 아니 왜 겉껍데기만 그대로 복사를 하냐고. 야, 내가 루이비통으로 내 포장지를 감싼다고 내가 루이비통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명품 포장지로 나를 포장한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일단 포장지가 명품이면 팔리니까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제발 좀 그만합시다. 조무사님들. 자, 2단락 갈게요. 유비논증 활용의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근거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요. 그런데 잘 봐. 계속해서 유비논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A, B, C가 있다는 걸 보면은 유비논증을 적용하는 문항으로 설계가 잡혀 있는 거고 역시나 이건 23번 문항으로 설계가 될 거고 조금 이따 23번 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역시도 구조 처리를 할 수 있냐 없냐로 여러분이 이해도나 난이도가 갈릴 겁니다. 자, 3단락 가겠습니다. 도출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지금 유비논증 유사성을 주장하는 쪽은 그 근거로서 뭐냐면 유사성을 얘기한 거야.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뭐냐? 개연성이야. 뭐? 참일 가능성. 그러니까 유비논증을 바탕해서 동물 실험 유효성을 주장하려면은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개연성이 높아야 되겠죠. 얘는 근거 2가 되겠죠. 그러면.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뭐가? 유사성이 커야 된다예요. 유사성은 뭐라고? 비슷하다는 점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뭐야? 비슷 플러스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더 볼게요. 예를 들어 유비논증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예를 들어서 폐순환. 근거로서 개연성이 높다라고 봤다는 거죠. 야, 그러면 꼬리는 그거는 유사성 아니잖아. 라고 꼬리 얘기는 왜 나왔냐면 예상과는 반론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거는 뭐라고? 관련이 없다라고 재반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온도 올렸어? 2도? 한 2도만 더 올려주세요.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이게 100%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논문 텍스트로 들어가면 최소한 몇십 페이지야. 그걸 지금 한 달락에 다 때려박아 놨잖아. 그러니까 정보 불충분하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무슨 얘기야? 구조 처리하고 낸 거니까 구조를 처리하면 되죠. 정리하면 뭡니까? 유비논증에 유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뭐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야. 또 두 번째는 참일 가능성 높다야. 왜? 인간과 동물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특히 폐순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예상 가능 반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꼴이 없잖아. 아, 그건 관련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 잘 납득은 안 되지만 그렇게 논증 구조를 짰다는 겁니다. 오케이? 상대방의 논증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100%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 쟤 그렇게 얘기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비판하는 입장을 보죠. 자, 반대하는 쪽 비판하는 입장이야. 뭐라고 비판하는지 볼게요. 근거가 두 가지군요. 첫 번째, 반박 근거 1. 뭐래? 야, 너 유사성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는 기능적 차원일 뿐이야.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기능적 차원이라는 게 뭔데? 기능적 차원이 뭔데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여러 가지 유사성인데 그중에 기능적 차원 유사성이 어떤 또 유사성인데? 이해가 안 돼.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비판한 거야. 오케이? 또 뭐야?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대. 어떻게? 그 메커니즘 또 뭔데?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뭐야? 아, 비판했네. 두 번째는요. 너 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은 또 무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5단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약하건대 첫 번째 비판의 근거는 뭐다? 너 개연성이 낮다고 비판한 거야. 두 번째는 뭐다? 윤리적 비판을 한 거야. 됐어요? 그럼 윤리적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요즘 뭐 예를 들면 비건? 그러니까 채식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 고기 파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옹호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들여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맞든 틀리든.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씨발 다 병신이야? 아니잖아, 그런 거는. 왜? 그러면 상대방도 내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이 잘못됐을 수가 있는 거야. 당장도 봐봐. 아, 난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게, 예를 들면 이준석 당 대표를 꺼져 했어. 윤리위에서. 그럼 이제 당 대표 입장, 그 이준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뭐 법적으로도 뭔가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사법적 구제를 선택했죠. 그랬더니 뭐 어떤 부분은 각하가 됐고 어떤 부분이 인용이 된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봐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준석이 100% 잘했냐?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있어, 일부. 입에 담진 않을게요. 반대로 당에서는 그럼 다 잘했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겠지. 그러면 서로 싸우기도 하겠지만 서로 도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 하나의 방식이고 살아가는 방법인 거지. 왜 서로 대가리 깨져가지고 양극단으로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냐고. 아무튼 이쯤 얘기할게요. 또 정치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 그냥 저는 그렇다. 결국 무슨 얘기다? 바꿔 얘기하면은 비판 근거 2는 뭐다? 일관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구조 처리는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구조적으로. 봐. 한 800단어 정도 되는 텍스트 정보량인데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다 풀릴 거예요. 여러분 제발 혼자 읽는 건 집에 가서 여러분 동생 손잡고 같이 읽으시고 저랑은 저랑 같이 읽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한 거 곱풀 거야. 필기한 거 가지고. 20번. 유비논증의 개념과 유효성. 그렇죠. 정확하게 정의에 있고요. 유용성도 얘기한 것 같거든. 뭐 나중에 좀 이따가 확인 안 되면 발주독 할게요. 발주독 할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2번 선지. 그렇죠. 유비논증 유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 이게 핵심 소재고 거기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그 근거로서 유비논증. 이거 봐봐. 구조를 더 빡세게 잡자는 이거잖아. 유비논증 활용에 이거잖아 지금. 딱 주제도입부에 빡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맞죠?
또 유익하다 근거 빡세게 들어와 있잖아요. 유비논증을 얘기할 수 있는 주장 근거 유익하다 빡세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 유용성을 바탕으로 유비논증 당위성에 대한 얘기. 3번 선지. 그렇죠. 동물 실험 예로 들었잖아. 그리고 개연성 뭐랑 관련 있다? 유사성과 관련이 있다. 4번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비판 근거로서 일리가 이런 것들이잖아. 정답 5번이에요. 왜?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유비논증의 차원. 그러니까 내가 조무사들을 뚝배기 깨는 이유가 있어. 아니 씨발 교과서도 안 보고 애들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어? 교과서는 보셔야지 병신들아.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개념이에요. 교과서 개념. 교과서 개념이 뭐가 있냐면 글의 구성원리라는 게 있고요. 글의 구성원리는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 통일성, 두 번째 응집성, 필기하시죠? 세 번째 완결성, 네 번째 단계성. 수학으로 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마지막 강조성. 여기서 주제와 관련 있는 글의 구성 조건은 통일성이고요. 그럼 주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어떤 핵심 소재와 그 서술로 정보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통일된 소재에 대해서 통일된 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바꿔 얘기하면은 관점이 일관된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이라고 하고요. 전체 내용을 주제가 포함해야 돼. 그래서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은 항상 이 2가지를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야, 이거. 됐어? 주제 묻는 문제는. 아니, 저런 것도 모르고 저런 거 다 교육과서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야. 독서교과서 다 있어. 근데 맨날 씨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논리 막 이런 얘기하고. 아니, 왜냐면 내가 보기 싫은데 요즘 유튜브를 하잖아. 그럼 자꾸 관련된 정보로 존나 뜨는데. 아니, 볼 때마다 안 걸릴 것 같아. 막 씨발 존나 악플, 잠깐만. 내 이름으로 달면 악플 안 되는데 이제 다른 계정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 악플 달진 않고요, 여러분. 좀 답답해서. 왜냐면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 왜? 아니, 너희는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선수가 저기 사회인 야구 뭐 3부 리그에서 뛰는 애들 신경이나 쓸 거 아니야? 관심도 없어. 근데 사회인 리그 3부 리그 뛰는 애들이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나는 지금. 일로 오세요. 와. 그래서 뭐야? 그렇죠. 이건 뭐겠어? 포괄성 얘기인 거죠. 핵심 소재는 뭐라고 지금?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었냐? 포괄성을 넘어갔냐?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글의 주제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포괄성을 넘어갔냐? 질문.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21번 볼게요. 윗글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유비논증의 개연성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자, 봐봐. 여러분, 아까 개연성이라는 건요, 3단락의 핵심 원리였잖아. 자, 그럼 봅시다. 개연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유사성과 관련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냐, 새로운 정보냐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정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볼 건데, 맞네. 여기 있네. 새로운 거. 그래서 얘가 추가될 때마다 높아진다고 했고, 불안하면 좀 더 확인해 보세요. 노란색들. 2번 선지. 관련이 있는 게 들어와야 되고, 이건 좀 이따 여러분이 노란색 확인해 보세요. 시간 많을 때.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서 한다. 아니요. 봐. 자신의 고통은 직접 느끼면 되죠. 직접 느낄 수 없으니까 유비논증으로 동물의 고통을 아는 거지. 3번 선지. 아니요. 이거는 뭐야 지금? 예상 가는 반론이죠 지금. 재반박했잖아.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다. 아니요.
동물 실험 유효성이 있어야 이걸 근거로서 중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상관없는 게 상관이 있지. 맞아, 5번 선지 볼게요.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공평한 기준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잘 보세요. 전제되어 있다. 어디 하긴데? 그래. 전제되어 있다. 구조자분돼서 그대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5번이라고요. 필기하시고. 자, 22번 문제 볼게요. 기억과 니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요. 이건 지금 서로 논박의 포인트였잖아. 잘 들어.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지금 찬반이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니은 반대, 기억은 찬성. 그럼 지금 찬반 투쟁이잖아, 지금. 그럼 봐봐. 지금 찬반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기억은 뭐야? 찬성의 근거로 얘를 가져다 썼고, 니은은 그걸 반대의 근거로 가져다 썼잖아. 공통점일 수가 없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게 인과적으로 유사한지도 전혀 확인 안 되는 정보들이고. 2번 선지.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봐봐. 니은의 비판은 뭐예요? just 기능적 유사성이라고 한 거잖아. 됐어? 니은은 뭐라고 비판했어요? 너희 인과적 메커니즘은 유사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인과적 메커니즘 유사한데? 이렇게 반박을 해야죠. 이미 상대방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 비판 인정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3번 선지. 니은은 기억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 그렇죠. 자, 봐. 지금 기억의 주장은 뭐냐면요. 유사성이 높다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했냐? 단지 기능적 차원이라고 반박했죠. 맞잖아. 그리고 인과적 메커니즘은 너희가 고려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사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잖아. 맞네. 정답 3번이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 구조를 굉장히 빡세게 잡아주셔야 됐었던 내용인 거지, 이걸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인과적 메커니즘이 뭐고, 인과적 유사성이, 그러니까 다시 인과적 메커니즘이 뭐고,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기능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곱씹고 곱씹다 보면 정보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수능 80분 동안 곱씹다가는 내년 수능이요. 계속해서 23번 볼게요. 유비논 중에 하나다. 유비논 중에는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AC에 대한 것. 자, 이거 봐.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도식화를 하라고 여러분한테 당부드린 거고, 수학에서 저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이 국어에서 필기를 못한다, 수학에서 필기를 못해요. 필기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 조직된, 머릿속에 전개되는 정보들을 손으로 써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재조직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게 보통 남학생들이 보통 떨어져요. 보니까. 근데 연습이 돼야 돼. 근데 그 연습을 태블릿에서 하면 절대 안 돼. 종이 질감의 책에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늘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자, 봐. 어떤 개가 있고, 자, 그들 한번 볼게요. 어떤 개가 있고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떤 개, 자, 어떤 개의 나는 사납고 몹시 사납고 물려는 특성이 있어. 그럼 어떤 개의 특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나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 리을, 다른 개가 있어요. 자, 그럼 봐. 지금 다른 게 어떤 개는 유사성이 있나요? 유사성이 있죠.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모습이 비슷해.
됐어? 그럼 이 유비추론이라는 게 뭡니까? 모습이 같다는 유사성을 근거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됐니? 필기했나요? 그러면 이대로야. 이대로. 자, 그럼 봐. 이게 이제 동물 실험을 할 거야. 그럼 뭐겠어? 그렇죠. 동물과 인간은 유사성이 있어. 그 유사성을 근거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도 인간이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정답 바로 나오겠죠.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따로 나중에 정리하고 필기하시고 여러분이 마무리 지어보세요.